불멸의 삶을 약속받은 이들, 신으로부터 영웅의 이름을 얻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곳은 지하의 신도, 천지의 아버지도 간섭할 수 없는 곳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이란 과거의 업보이자 또 다른 시작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생전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믿었죠. 그리스 신화에는 죽음의 신 하데스가 등장합니다. 죽은 자들은 하데스의 명계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죽음 이후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신화에 따르면 죽은 이들은 총 5개의 강을 지나야 하죠. 첫 번째 강을 건너는 동안 망자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이 모여 강을 이룬 것이 아케론, 비통의 강이다. 두 번째로는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후회스러운 과거를 마주하게 되어 근심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니 시름의 강, 코키토스라 부른다. 세 번째 강은 뜨거운 불덩이가 콸콸 흘러넘치는 곳으로 물이 아니라 불이 흐르는 플레게톤. 이 불덩이 속에 망자의 영혼이 닿으면 순백의 상태로 정화되어 태초와 같은 순수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곳, 레테의 강이다. 망각의 강물을 마시면 영혼은 지상과 지하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게 된다. 마지막은 명계를 9번 휘감은 강, 신들에게도 절대적인 약속의 성배를 기울이는 곳, 스틱스. 이곳까지 건너가게 되면 망자는 더 이상 지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5가지 강을 모두 건넌 후 가장 순수하고 공평한 상태의 영혼이 된 망자들은 비로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살며 지은 죄악의 경중에 따라 이후 머물게 될 곳을 지정받게 되는데요. 올바른 삶을 살지 않은 이들은 무한의 지옥이라 불리는 타르타로스에 떨어지고, 자격을 갖춘 이들은 필멸자들의 낙원인 엘리시온으로 향하게 되죠. 신화 속에 등장하는 엘리시온은 죽은 자들을 위한 낙원으로 신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명계를 통해서 필멸자들만 향할 수 있는 곳이죠. 이곳은 천지 모든 사물에 관여한다는 제우스에게도 명계의 신인 하데스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순수로 돌아간 영혼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엘리시온 평원, 인간의 삶이 가장 평온한 곳. 그곳에는 눈도, 폭풍도, 천둥, 번개도 내리지 않고 바다에서는 쾌청한 서풍이 불어온다. 엘리시온은 낙원이라 불리는 만큼 일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으며 사시사철 열리는 행복의 열매를 나누어 먹으며 산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맑은 공기가 섬을 둘러싸고 숲속에서 잠을 청하기도 하며 피어난 꽃들에 온종일 얼굴을 파묻은 채 하루를 보내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축복받은 섬에서 슬퍼하는 마음은 잊은 채로 살아갑니다. 곡식을 주는 대지는 1년에 3번 번성하고 꿀처럼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말 그대로 전설 신화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꿈속의 지상 낙원.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엘리시온이 넓은 세계 어딘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운의 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리라 추측했죠. 로마의 장군이었던 퀸투스 세르토리우스는 히스파니아에서 며칠간 항해한 선원들로부터 신비로운 소문을 하나 전해 듣습니다. 그것은 바다 위 어떤 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들은 그곳을 행운의 섬 또는 축복의 섬, 그리고 엘리시온의 들판이라고 불렀죠. 그 섬의 공기는 부드러웠으며 숲에는 비가 온 뒤처럼 은빛 이슬들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슬은 일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길러주었죠. 우리는 이것을 엘리시온의 들판이라 불렀습니다. 세르토리우스는 선원들의 소문에 등장하는 섬에 큰 흥미를 느낍니다. 다툼도 노동도 없는 축복받은 섬에 대한 이야기는 전쟁으로 지친 세르토리우스에게 있어서 꿈에 그리던 이상향과도 같았죠. 그는 선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에 섬에 대한 환상을 키웠습니다. 전쟁이 마무리된 후 이곳을 찾아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 세르토리우스는 섬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였던 데플리니우스도 저서인 박물지를 통해 행운의 섬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모든 종류의 과일과 수많은 새가 지저귀는 곳, 바다 한가운데의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묘사하였죠. 현대의 학자들은 이곳을 단순한 신화, 전설에서 이끌어내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였던 비옥하고 살기 좋았던 땅을 두고서 행운의 섬, 즉 엘리시온이라고 칭한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에서였죠. 그리고 그 단서는 그리스 역사가 플루타르코스의 세르토리우스의 생애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책 속에 세르토리우스가 찾으려 했던 낙원의 대략적인 위치가 묘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매우 좁은 해협으로 분리된 2개의 섬으로 아프리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비옥한 토양이 풍부하여 사시사철 과실이 가득하기에 누구든 여유롭고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학자들은 이와 같은 파편적인 기록들을 모아 이곳이 대서양 어딘가 위치했던 섬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말리 떨어져 있다는 기록, 섬 주위 시원한 북서풍이 불어왔다는 것을 근거로 한 추측이었죠.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유추한 곳은 북대서양의 마카로네시아였습니다. 마카로네시아는 스페인령인 카나리아 제도, 포르투갈령인 아소로스 제도와 마데이라 제도, 그리고 독립국인 카보베르데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섬들은 넓게 우거진 숲을 가지고 있으며 기후 또한 문헌에서 묘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옥한 토양과 온화한 날씨를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들처럼 이 일대는 1년 내내 온난한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연중 강수량 또한 일정하여 항시 적절한 습도를 가지고 있었죠. 동식물들이 살아가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마카로네시아라는 이름에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마카로네시아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행운의 섬을 의미하는 단어였던 것이죠. 이것을 그저 과거에서부터 이어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엘리시온 혹은 행운의 섬은 아직 신화의 한 부분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신비론자들은 엘리시온이 어쩌면 아틀란티스와 같은 잃어버린 도시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이들이 찾아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섬에 대한 실체와 진실은 베일에 쌓여 있죠. 필멸자들의 낙원이라 불렸던 엘리시온, 그곳은 그저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섬인 걸까요? 어쩌면 실제하였으나 오래전 가라앉아버린 전설 속의 대륙은 아니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